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키위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드디어 열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열매들 어떤 게 있나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과일, 그리고 호박, 오이, 고추, 가지와 같은 채소, 벼, 보리, 밀, 자 이런 곡식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식물의 열매들이죠. 와, 열매 없으면 안 되겠네. 살 수가 없어. 그쵸? 자, 이런 열매들, 이런 소중한 열매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자고요.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잎이 떨어집니다. 이제 열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잎은 떨어지고 이 암술 속에서 씨가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암술 속에는 밑씨가 있는데요. 꽃가루 바지를 통해서 꽃가루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결국 열매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자, 열매가 자라는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꽃가루 바지가 된 암술 속에 이제 씨가 생겨서 자라게 되는데요. 씨가 자라는 동안에 씨를 싸고 있는 암술이나 꽃받침,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과는요, 씨와 껍질 사이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열매예요. 아주 크고 둥근 모양이죠? 와우,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씨만 있으면 될 텐데 얘는 왜 이렇게 맛있는 과육까지 만들어낸 걸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일단 열매는 어린 씨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하는데요. 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 열매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도대체 씨를 어떻게 퍼뜨리나 떠올려 봤더니 민들레 어때요? 후 불면 날아가죠. 자, 여기 후 불면 날아가는 이 하얀 민들레 여기에 가만히 잘 살펴보면 씨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는 노란색 민들레꽃은 하나가 아니에요.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의 송이처럼 보이는 거고요. 민들레 홀씨 역시 민들레 이렇게 후 불면은 만들어지는 고거 있죠. 걔들도 여러 개의 씨가 만들어졌을 그대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꽃이 여러 개였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후 불면 날아갑니다. 바로 그거죠.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퍼집니다. 민들레나 박주가리, 버드나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좋아요. 첫 번째, 바람에 날려서 퍼진다. 자, 두 번째, 날아가긴 날아가는데요. 얘는 날개가 있습니다. 가벼운 솜털이 있어서 바람에 날려서 퍼지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요. 우리 단풍나무 열매를 보면은 진짜로 무슨 프로펠러처럼 생겼죠. 두 개의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이 두 개의 날개가 마주 보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날개 하나에 씨앗 하나씩, 씨 하나씩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겁니다. 와우. 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경우, 날개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경우, 단풍나무나 가죽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씨를 퍼뜨리고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날아가는 모습이 꼭 프로펠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같은 것도 사실 이 단풍나무 모습을 보고 단풍나무 씨의 모습을 보고 이걸 만들었대요. 뭐 민들레씨나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또 낙하산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자연으로부터 많은 걸 배웁니다. 그쵸?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씨를 퍼뜨리느냐? 준비됐나? 뻥! 오! 터졌습니다. 아하,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콩 같은 거 보면 아직 다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고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다 익으면 점점 수분이 사라져요. 물기가 사라지면서 색깔도 좀 갈색으로 뭐 이렇게 변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수분이 없으면 없어지면 얘가 어느 순간 뻥 터져요.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던 씨들이 날아갑니다.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 껍질이 터지면서 씨가 튀어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씨를 퍼뜨리는 경우 바로 봉선화나 제비꽃, 괭이밥,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콩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열매들이 최대한 멀리 튀어나가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요? 갈고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이동하면서 퍼지는데요. 우리 산에 이렇게 가면은 바지나 옷 같은데 뭐가 뾰족뾰족한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잘 안 떨어져요. 그쵸? 자, 그런 게 바로 도깨비 바늘입니다. 도깨비 바늘이라든지 가막살이, 독고마리, 우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동물의 털, 사람의 옷에 붙어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멀리까지 퍼질 수 있겠죠. 동물이 막 나중에 어디 옮겨가서 아주 멀리까지 가서 떨어뜨리게 될 테니까. 물론 가까이도 떨어지겠지만 멀리도 떨어지고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씨를 퍼뜨린다. 마지막 방법은요. 그래요. 사과, 과일들 이런 경우 떠올리면 돼요. 먹어서, 먹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열매가 동물에게 먹히는 거죠. 근데 소화되지 않은 씨가 똥과 함께 나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벚나무나 겨우사리, 참외, 찔레꽃 등등등 대부분의 이렇게 과육이 있는 이렇게 맛있는 이런 어 과일 같은 뭐 요런 좀 과육 있고 맛있고 달고 이런 애들은 동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맛있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동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씨앗은 단단해서 소화되지 않고 똥과 함께 나와서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씨가 퍼져나간다. 먹고 동물들이 응가할 때까지는 몸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저기로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실제 이걸 보고 발명을 또 했습니다. 자, 이 씨가 퍼지는 방법. 벚나무에서 보면은 이 벚나무 열매를 먹고 동물들이 이 과육은 다 먹었는데 씨는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똥과 함께 나와서 퍼지더라. '우리도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캡슐 내시경을 만들었어요. 동물의 몸속에서 똥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벚나무 씨처럼 우리도 힘들게 위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약 하나 삼키는 거죠. 자, 근데 이 알약이 그냥 알약이 아닙니다. 아주 초소형 렌즈가 달려 있고 건전지가 있어서 얘가 몸속에서 여기저기를 다 찍고 응가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자, 이렇게 하는 걸 발명해 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선생님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 쭉 알려줬는데요. 사실은 뭐 물에 떠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꽃이라든지 수련, 꼭 코코야자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물에 둥실둥실 떠서 멀리까지 가서 이게 퍼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씨들이 멀리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어서 걔가 그냥 그대로 내 주변에 씨앗들이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여기 주변에서만 서로 옹기종기 모여 살겠죠. 그러면 우리끼리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해야 돼요. 게다가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몽땅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식물들은 대를 이어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씨를 최대한 멀리
넓게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을 이용해서 또는 날개를 만들어서 튀어나가고 동물의 몸에 붙어가고 물에 떠서 가고 먹혀서 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알았죠? 어쨌거나 열매는요, 씨가 익어 멀리 퍼뜨리는 일, 어린 씨를 보호하고 씨가 익으면 멀리 퍼뜨리는 일을 했었고, 퍼뜨리는 일을 하고,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요 내용 친구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얘는 진짜로 이렇게 생겼네. 얘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닐까? 등등등. 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복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빛과 렌즈 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원인데요. 오, 이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